네, 2시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렸지만 월요일 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. 월요일이 늘 변동성이 많고요. 월요일이 사실 또 급락하고 부담 가는 날도 많죠.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훈풍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. 양 대표님, 지수도 지수지만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서 이제 계속 갈 것이냐,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, 앞서 이제 낙폭과대주 가운데 정유업종 얘기를 좀 더 준비를 하셨다고요? 네. 정유업종 관련돼 갖고 주도주에 대한 예상은 사실 좀 아니고요. 그렇죠? 네. 현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반등에 좀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 정도겠죠. 예, 맞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정유업종 자체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지를 않습니다. 이 같이라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정유업종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. 해외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답답하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두바이유 관련돼 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두바이유 하락세가 언제 진정이 되고 멈추느냐라는 부분인데요. 지난 한 달간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약 7.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거에 따라서 S-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약 한 15.5% 하락을 했고요. GS 같은 경우에도 한 약 2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 왜 두바이유나 이 원유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유사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느냐? 정유사들이라 그러면은 원유를 사가지고 오겠죠? 온 그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겠죠? 정제를 해가지고 이 제품, 다시 말해서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벙커CU나 이런 거 정제를 해갖고 이제 제품을 팔겠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. 원유를 가져와서 제품 팔 때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사올 때 가격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그 시점의 시세에 비슷하게 제품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오게 된다라는 결과죠. 그래갖고 우리나라 정유주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업황이 좀 안 좋은데,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정유사들도 지금 업황에 굉장히 기근을 보이는 좀 허덕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쉐브론이라든지 로얄 더치셜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겠다라는 모멘텀을 받아서 실제 최근 한 달 동안 이 국제유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약 한 14.7%하고 3.4%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평가를 좀 안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차피 수요가 돌아서가지고 이 경기 민감주라는 부분, 또 이 정유주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돼야 되고 공급을 초과하는 소비가 나와야 그때야 비로소 가격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부분도 오늘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. 정유주뿐만 아니고 이 수출주 점은 대부분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반등이 연결이 될 부분이냐, 아니면 반등해서 끝날 부분이냐라는 건데,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이어간다면요. 이 금통이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반등 정도만 나올 수는 있는데요. 만에 하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딱 된다 그러면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조치가 좀 취해지면 좀 좋지 않을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견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정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이라든지 사실 소재주들이 지금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조금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좀 신뢰감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요즘 주유소 가니까 기름값 많이 내렸습니다. 내렸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마진이 근데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비싸게 갖고 와가지고 좀 싸게 계속 팔아야 되는 부분이니까.
자, 지금 이제 정유주 얘기하면서 유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. 관련돼서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좀 긴급하게 한번 연결을 했는데요. 교보증권의 손영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. 손 의원님 나와 계시죠?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뭐 정유업종, 화학업종 얘기하면서 이제 유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실제 기름 들어가면 기름값이 많이 싸졌더라고요. 유가 흐름은 좀 어떤 겁니까, 최근에? 예. 그 최근 유가 동향은 결국 그 중국 지표가 좀 유가를 누르고요. 네. 미국 지표가 이제 올리는 그런 박스권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그제 좀 유가가 어떤 미국 쪽 지표가 좀 좋으면서 좀 가파르게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뭐 향후 유가에 대해서 여전히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정유업종에 대해서 과거 2년 유가 좋을 때 수익 냈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정유주 투자하기 상당히 좀 버거울 걸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저희도 앞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이제 정유업종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좀, 그동안 소외된 것에 대한 리바운딩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, 손 의원님?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. 네. 오늘도 보고서를 냈지만, 저는 뭐 조심스러운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, 오늘이 좀 변곡점일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저희가, 유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두바이 흐름 자체가 저희가 이제 두바이 익스포즈가 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WTI 대비해서 중국 쪽이 좋을 때는 뭐 작년 11월만 해도 불과 한 5개월 전만 해도 WTI 대비해서 두바이가 프리미엄이 한 25불 정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그만큼 비쌌다는 얘기죠, 25불. 근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WTI 대비해서 두바이 가격이 한 4불 정도 프리미엄 받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수요가 부진하니까 두바이가 약하다. 그리고 또 이제 미주 쪽이 좋으니까 WTI가 강하다. 그렇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죠.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약한 상황에서 두바이의 익스포즈가 큰 이 아시아 역내 정유주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. 그런 게 현재까지 4월까지는 이제 좀 지배적이었다.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정유든 화학이든 유가가 약한 상황 속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약했다. 그렇게 좀 요약 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인식의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예. 유가가 두바이가 WTI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좀 약한데 이게 무조건 악재냐?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. 그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이제 유가 약세니까 정유주 약세 그런 논리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셔서 그런데 지금 유가는 중국이 안 좋아서 두바이가 약한 것도 있지만요. 전반적으로 이 오펙의 정상 기조 유지 그리고 또 미국이 원유 수입을 급감을 하면서 공급 요인으로 두바이가 눌리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급 요인에 따라서 두바이가 눌리는 건 정유주 입장에서는 정유업종 입장에서는 호재죠. 왜냐하면 이 휘발유나 개솔린은 어떤 공급 요인에 따라서 눌리는 그런 디스카운트는 지금 없습니다. 근데 원유는 자체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좀 눌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저희가 수요 쪽만 계속해 집중해서 보니까 정유주 재미없다고 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공급의 어떤 디스카운트로 원유가 눌리는 그런 강을 감안하면 정제 마진은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일례로 작년에 미주 쪽 그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이런 업체들은 이 정제 부문 다운스트림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WTI 약할 때 수익성이 좋았어요.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올해 아시아에 재현이 된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유가가 약하니까 정유가 약했던 것이지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 피드라와 피드스탁인 원유가 약세인 구간에서 마진은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저는 정유는 4월까지는 유가 약세 때문에 좀 소외됐다 그렇게 본다면 네.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는다면 이 원유 가격 약세하에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인식이 좀 확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. 오늘 급반등했으니까 내일은 또 유가 빠지면 빠진다. 그런 상황은 재현되기 힘들다 보고요. 요 며칠 좀 그랬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것이다. 현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게 맞고 네. 어쨌든 마진이나 화학도 마찬가지고요. 스프레드는 지금 바닥권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피드 가격이 좀 눌리면서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견조해서 마진이나 스프레드가 좋아지면 그거는 당연히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간다 보고요. 물론 이제 2분기 어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닝에 대해서 서프라이즈인지 쇼크인지
그게 어떤 가부가 결정되는 예. 그 상황 전까지는 이 정유나 화학주는 좀 기대감 그쪽에 무게를 둬야지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유가 약세, 상대적인 열세 그런 쪽에 뭐 포커싱을 두시면은 제가 볼 때는 정유주 사기 힘들다 보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유든 화학이든 네. 이 시점에서 기대감을 보시고 좀 강하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 너무 제가 유가가 혼자만 얘기를 많이 했네요. 예. 유가가 이제 약세로 가면 뭐 어쩔 때는 정유주의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고 투자자들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요. 뭐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손영주 위원께서는 정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. 기업어증권의 정유화학 섹터를 담당하는 손영주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유주 체크를 해봤고요.